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고생한 끝에 시댁 재산을 증여받고 못된 동서 형님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정말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둘 낳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 때는 제가 늦게 결혼한 편이었죠. 남편도 노총각이었고요. 남편과 저는 올해로 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형이 한 명씩 있습니다. 3남매 중 막내이지만 어쩌다 보니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네요. 결혼할 때 저희 시아버지는 투병 중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위암 2기였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대소변 받아내며 간병했습니다. 노처녀였다가 결혼하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였고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시아버지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없는 집에서 시집 온 저였고 그래서 시댁에 얹혀 살듯 신혼생활을 시작한 며느리였지만 착하다고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워만 계실 때도 힘들게 손을 들어 올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어요. 술에 빠져 주사만 부리던 친정아버지와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손길에서 더 큰 사랑을 느꼈나 봅니다. 깐깐한 시어머니와 그 성격 똑 닮은 아주버님, 얌체 같은 행동을 잘하는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힘들었지만 이혼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시간 정도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우울증이었나 봅니다. 저는 착한 남편에게 반해 아픈 어른이 계시는 집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시댁에 얹혀 살듯 신혼을 시작했고 시어머니 성격상 별 말씀 없이 저를 받아들인 것은 아픈 시아버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주버님은 시댁과 30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거리는 비슷해요. 결혼하고 첫 김장 때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이고 약간 외진 곳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거의 못 하시고 나와서 앉아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나가고 시어머니와 제가 일을 다 했는데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하는 일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김장 당일에는 아주버님과 신혼부부도 와서 함께 일을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와 함께 일을 시작했고 신혼에는 아침 일찍 와서 함께 일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도착했을 때는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제가 일을 거의 다 해놓으면 도착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녁을 먹고 자고 다음날 차례를 지낸 다음 형님네 친정으로 가기 바빴죠. 시부모님께 들어온 선물을 꼭 그렇게 싹쓸이 하듯이 가져가야 했는지 주변 눈치도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은 일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친척들도 오고 신혼에도 오고 하면 그 많은 손님들 뒤치다꺼리를 제가 혼자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일은 거의 안 하고 선물만 챙겨가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남편은 또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 제 눈치만 보고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남편도 저만 고생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 하니 그런 대로 살만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워낙 완강한 성격이시라 바뀌기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세월이 흐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고생한다고 마음 불편해 살고 있으니 저는 그냥 힘든 내색을 최대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우는 그래도 본인 부모님을 위해 올케가 고생이 많아 이런 말을 가끔 해주었습니다.
자주는 못 만났지만 신우는 만날 때마다 저희 아이들 용돈이라며 돈을 꽤 많이 주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펐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프고 괴로운 와중에도 저에게 미소를 보여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을 다시는 느끼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꿈에서라도 제 머리 한 번만 더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건만 시아버지는 꿈속에 나오시면 멀찍이 앉아서 미소만 지으실 뿐 말씀 한마디 없으십니다. 시아버지, 아니 내 아버지가 아직도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그리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 맞춰드리며 살았습니다. 신우는 와서 저보고 쉬라고 하며 혼자 일 다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네가 오면 많이 힘들었어요.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다 갔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가져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나 형님네가 왔을 때 차린 것이 부실하면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한 번은 아주버님네와 형님네가 저희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이 이게 뭐냐고 화를 내시길래 저도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 잘 먹이고 싶으시면 직접 차리시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네요. 형님은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덤비냐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얘가 아버지 간병하고 엄마 모시고 고생하는 애인데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그날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쏘다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2년 전에 신우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신우 부부와 저희 부부를 앉으라 하시더니 엄청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댁 재산으로 집과 논 2필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논은 시골 구석에 있는 것이고 그 동네 아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이렇게 있다 하시더니 저희에게 명의 이전을 해가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놀란 채로 있는데 신우는 시어머니께 잘 생각하셨다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넌 불만 없는 거지? 이렇게 물으셨고 시매부는 어머니 재산이니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자기도 도울 테니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형에게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틀 정도 얘기한 끝에 시어머니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뭐라 하지 못하시고 저에게만 일 시키고 잔소리하셨지만 속으로는 모두 생각하고 있으셨나 봐요. 장남이기는 하지만 결혼할 때 비싼 집을 해준 것으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군소리 없이 고생했고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살며 집안 대소사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니 너희가 재산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이 참 간사한가 봅니다. 큰 재산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요. 시댁 재산에 욕심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몇 달 후에 어머님이 아주버님과 신우를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두 앉으라고 하시더니 이 집과 논을 전부 남편 명의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우와 시매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 별 반응이 없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놀라는 듯 하더니 잠시 후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는 아주버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리키며 쟤네가 집안일 다 했고 앞으로 그러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쟤네한테 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말도 안 된다고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니 빨리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는 표정으로 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냐면서 마음대로 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과 땅을 팔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신우는 형님에게 올케 결혼할 때 몸만 와서 직장도 별로 안 다니고 그 정도 살았으면 우리 집에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행패냐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욕을 하며 네가 엄마 꼬드긴 거냐고 하고 형님은 한참 더 난리를 피우다가 갔어요. 저는 놀라서 경황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겪을 일을 겪은 것이니 너희는 걱정 말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한동안 시어머니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으며 언성을 높이시곤 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대단한 게 아들 며느리와 전화로 소리 지르며 싸우셔도 전화를 끊고 나면 바로 평소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별로 떨리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2주 정도 후에 형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 저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형님은 동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시댁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와서 설거지 한 번을 했냐? 음식을 한 적은 몇 번이나 있냐? 시부모님 용돈을 준 적이 있냐? 매번 와서 놀고 먹다가 가지 않았냐? 내가 한 김장김치 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가져가서 형님 친정에 퍼주지 않았냐? 등 그동안 쌓인 것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어머님이 한 푼이라도 주고 싶겠냐 했죠. 나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 감사히 여기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살 테니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인연전연하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기 전에 이 한마디는 해줬어요. 나는 시댁에 잘해서 재산을 받은 것이고 형님은 친정에 잘했으니 친정 가서 재산 받으면 된다고요. 시어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은 바뀌지 않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지금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고생한 거 기억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고생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들 하던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바라는 것 없이 오랜 세월 효부 노릇 하시다가 큰 복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